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인데 그 중에서도 우선은 지수 함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수 함수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y는 a의 x제곱 x제곱의 형태의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듯이 a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기본적인 함수 자체가 우리가 감소하는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나고, a가 1보다 컸을 때는 얘가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미 배웠던 것들이라 이제 확인만 하고 갈게요. 자, 우선은 두 함수 모두 다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있고, 정의역을 보시면 정의역은 둘 다 어디가 x 전체가, 즉 실수 전체가 정의역으로 삼고 있고, 공역도 0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치역도 0보다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생겨날 수 있어? 역함수가 생겨날 수 있어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다? 점근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 자체가 점근선으로 그어지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죠. 그 정점이 둘 다 0,1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점근선과 정점을 먼저 찍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양에 맞춰서 그래프들을 그려 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감소하는 감소함수고요. 그리고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요 증가함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감소함수는 저희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증가함수다라고 하면 그 증가함수의 정의는 x1과 x2 정의역에 대해서 큰 쪽이 이거이면 당연히 우리가 fx1과 fx2에 대해서 당연히 함수값도 당연히 이쪽이 크다가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것만 끝낼 거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대해서 밑이 1보다 클 때 a의 값이 클수록 얘네는 x축과 y축에 가깝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우리는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에서는 x축 쪽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렇게 먼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즉 정근선에 가까이 가는 쪽에서는 밑이 큰 녀석이 조금 더 x축에 가깝게 오는 거고,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밑이 큰 쪽이 y축에 조금 더 가깝게 오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값이 클수록 우리가 해당되는 식이 x축과 y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따지면 정말 엄밀히 따지면 x축이 0보다 큰 쪽에서는 더 크죠. x축에서 좀 더 멀죠. 근데 우리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하고 이 부분이 x축에 좀 더 가깝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y축에 이렇게 좀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래프 그리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얘가 x의 값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로 커졌을 때, 즉 하나씩 커져가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얘가 0에서 1로 커지고 2로 커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수도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한 칸 한 칸씩 커져가면 y의 값이 얘네들은 등비 수열로 커집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x가 1일 때 2겠고요. y의 값이 y는 2다라고 할 수 있겠고, x가 2가 되면 y의 값은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x가 3이면 y의 값이 2의 세제곱으로서 등차수열, 즉 1씩 커져갈 때 얘네는 이렇게 1씩 커져갈 때 y의 값이 몇씩 커져가요? 곱하기 2 해서 커져가죠.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x값이 한 칸 한 칸 갈수록 어떻게 함수값은 배가 돼요. 거기에 대해 밑에 대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의 큰 특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당연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반대가 되겠죠. 뭐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되니까 여기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값은 여기 a가 1보다 클 때에서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책 한번 다들 한번 봐보세요. 자, 11페이지 1번 보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정의역 보면 모든 실수, 치역도 0보다 크다. 그리고 정근선은 뭐 y = 0인 x축이 되겠고 1대1 대응인 함수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역함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이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이다. 그리고 a값의 관계없이 항상 0,1이라는 정점을 지나더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가 y는 fx에 대한 최대 최소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a가 1보다 클 때는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 때 최대가 나타나는 거고, 지수가 작을 때 최소가 나타나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당연히 fx 값이 최소이면 최대가 나타나고 y값이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 거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칭이동, 평행이동도 뭐 많이 보셨던 거라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요. 자, 봐보세요. 가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식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미적분하고 포함되면 fx1하고 fx2하고 둘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것과, 그리고 f 안에서 얘가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봐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x2로 잡으면 이 두 함수값의 평균인 요 지점이 얘가 나타내는 함수값의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1과 x2의 중간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여기의 함수값이 얘가 나타내는 함수값이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이렇게 더 작은 거를 우리가 아래로 블록,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도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 흰색 그래프를 봐보세요. 요 점 잡고 두 함수값의 평균을 구하면 여기 있는데, 해당되는 x좌표를 가지고 함수값을 구하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얘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록 관계에 대해서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블록의 형태가 나타나더라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절대값 그래프. 자, 절대값 그래프인데요.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절대값 그래프들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을 나눠서 그리죠. 근데 그 0이라는 기준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뭐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하지 말고 fx라고 할게요. 자, y는 fx에 대해서 우리가 fx 값을 2의 x-3 4의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그려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뭐부터 하냐? 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찾는 게 점근선. 점근선이 어디에 있었어? X축에 점근선이 있었는데 아래로 4칸만큼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y는 마이너스 4에다가 점근선 그려놓고, 원래 얘는 2의 x제곱은 어디를 지나? 0,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데, 얘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는 3,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을 지나겠구나. 그러면 1, 2, 3,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을 지나겠구나. 그래놓고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 그리면 되는 거죠. 이쪽은 좀 낮게 그려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려 그리시면 되겠고, x절표를 찾으면 좋고요. 못 찾아도 크게 무리는 안 돼요. 나중에 문제에서 뭐 못 찾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고, 못 찾아도 무방한 거고, 여기서는 뭐 다행히 얼마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얘가 4가 되려면 5, x값이 5였을 때 우리가 4로서 구해질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는 이걸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y는 절대값 fx가 나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게 되죠. 접어 올렸을 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게 점근선을 먼저 접어 올리세요. 그러면 y는 4였던 게 y는 마이너스 4였던 게 y는 4로 점근선이 가고 아래쪽에 구성되어 있던 얘네들이 어떻게 접어 올려지면서 위쪽으로 접어 올려서 얘를 따라가죠. 이걸 더 이상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러한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죠. 요 그래프 개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잘라가지고 점근선을 반드시 먼저 올려놓고 나서 해당되는 그래프들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로그 함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로그 함수인데요. 이 로그라는 거는 우리가 지수 함수에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면 로그 함수가 나온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게 y는 로그 a를 비추하는 x의 그래프로 그려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a 값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 우선 지수함수를 먼저 그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로 그려질 텐데,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로그 함수는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a의 값이 1보다 컸을 때, 자,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지수함수로 그려지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랬을 때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로서 그려질 거고요. 자, 이렇게 두 함수를 그려보면 당연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함수를 가지고 있고, a가 1보다 컸을 때는 얘도 증가함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든 로그든 밑이 굉장히 중요하죠.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면 둘 다 증가함수입니다. 되겠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중요한 게 뭐야? 큰 데에서 큰 게 나오고 작은 데에서 작은 게 나와. 증가함수는. 그리고 감소함수는 큰 데에서 작은 게 나오고 작은 데에서 큰 게 나와. 반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감을 따져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의 함수값과 여기의 함수값의 평균적으로 여기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면 여기에 있죠. 즉 얘도 아래로 블록의 형태를 갖고 있고, 봐보세요. 요거 이렇게 그으면 얘네 두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에 있는데 함수값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유일하게 얘 혼자 위로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유일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가끔 문제가 나오면 오목 볼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껴 있어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1보다 큰 경우가. 그래서 진입 판단 문제들을 묻곤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오면 주의 깊게 조금 봐서 우리가 걔네들을 판정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녀석들은 다 뭘 만족한다고? fx1과 fx2를 가지고 얘네들의 함수값의 평균을 구한 것과 f의 x1 플러스 x2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함수값을 구한 걸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나머지 녀석들은 다 요게 작다고, 이쪽이.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함수값들이 이렇게 작은 아래로 블록 형태가 나타나는데, 얘 혼자만 어떻게 돼요? fx1과 fx2에 대해서 이거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것과 f의 2분의 x1 플러스 x2에 대한 평균에 대한 함수값을 구했을 때 얘가 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식의 진입 판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형태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형태로 나타나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우리가 약간은 x값이 등차였을 때 y값이 등비라고 했죠. 이번에는 x값이 얘네가 등비를 이루고 있을 때 해당되는 y의 값이 이번에는 등차를 이룹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내가 x에 1 대입하면 y 값이 0 나오는 거 알고요. x에다가 우리가 2 대입하면 y가 1 나오는 거 알고, x에 2의 제곱을 대입해야지 y 값이 2가 나오고, x에 2의 세제곱을 대입해야지 y 값이 3이 나오죠. 즉 여기서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서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서 곱하기 2로 커져갈수록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커져가죠. 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하나 커져갈수록 y 값이 배로 커져가는 반면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배로 커져감에 따라서 y의 값이 한 칸 한 칸 커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감이 되게 더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로그 함수라고 해서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의 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이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 정근선이 항상 어디에 존재해요? y축에 정근선이 존재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이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더라 라고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치에서도 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함수를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들을 잘 그려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식으로서 잘 풀어가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7번 옆에 나와 있는 7번서부터 이제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7번 보시면 fx가 얘는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k에 대해서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자, 우선 이 k를 제외시켜 놓고 나는 y는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자, 그러면 나는 요거에 대해서 우선 식으로서 y는 마이너스 2에 3으로 묶어내면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 여기에다 곱해지면 얘는 마이너스의 8분의 1에 여기에 x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쓸 수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밑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보다 작은 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일 거고, 해당되는 점근선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점근선은 그대로, 해당되는 x축에 그대로 점근선이 존재하고, 원래 0,1에 있던 게 얘가 요만큼만 움직여 간 거죠. 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래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체 마이너스는 x축 대칭을 의미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x축 대칭하면 얘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야겠네. 어이구야, 미안해요,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 그려가자는 그래프로 그려져 가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나서, 그러면 중요한 게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여기 있는 2, 4분면을 지나지 말래요. 그러면 y 절편만 누구보다 0보다 작아주면 해당되는 그래프가 2, 4분면을 안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우리가 F0인 Y절편을 구했을 때 그게 0보다만 작거나 같아주면 우리는 2, 4분면을 안 지나간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0 대입하면 F0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에 4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K의 최대값은 16이다라고 구할 수, 최소값이겠죠? 넘어가면 반대로 부등호 방향대로 바뀌어서 16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16이다라고, 최대값인데 요 K의 최대값 넘겨서
미안해요. 원래가 맞았는데 왜 바꿔서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는 16에서 구하시는 게 7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8번으로 가봅시다. 자, 8번. x는 k라는 직선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얘가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치하는 8-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우리가 A, B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판단하시면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를 미치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원래 로그 2를 미치하는 x의 그래프를 얘를 원점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원점 대칭 이후에 뭐 하면 돼요?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 간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y는 로그 2를 미치하는 x에 대해서 원점 대칭하면 y도 마이너스가 붙고 x도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마이너스 8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인 그래프가 2를 미치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점 대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게 8만큼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정확히는 뭐 몰라고 개형 자체가 이렇게 되면 뭐 2가 되는 지점이 뭐 여기도 이렇게 2가 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2가 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여기의 함수값에서 여기의 함수값을 뺀 거에 대한 그 길이가 2더라. 그러면 x가 k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놓고 로그 2를 미치로 하는 k에서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로그 2를 미치하는 8-k를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오는 절대값이 2가 나오는 k값들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로그의 합이니까 얘네는 로그 2를 미치하는 k 곱하기 8-k가 되는 거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2라는 숫자는 뭐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로그 2를 미치하는 4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여기에서 k 곱하기 8-k에 대해서 4가 하나 나오던가 또는 얼마가 나오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올라오고 가니까 4분의 1이 나오는 k 값들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전개죠. 그냥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k가 4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8k가 4분의 1이 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해를 구하시고 자, 해 구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당되는 해를 구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8-x니까 x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정수값이 안 나올 거니까 뭐 1하고 뭐 7 정도는 제외시킨다는 거는 간과해도 되겠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해 구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해들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행히도 4개의 해가 모두 다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근각에서의 관계 쓰셔서 모든 실수값의 곱 구하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구하시면 아마 4하고 4분의 1하고 나와서 둘이 곱해서 1이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거는 나머지 계산들은 풀이를 좀 참조하시고 자, 이렇게 푸는 게 8번이었고요. 자, 유형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9번입니다. 보시면 함수 fx가 2의 로그 2분의 1을 미치하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닫힌 구간 0부터 12 사이에서 자, 닫힌 구간 0부터 12 사이에서 최대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최소가 m이었을 때 스몰 m을 구해보라는 게 k와 스몰 m을 구해보래요. 자, 잠깐 봐보세요. 범위 자체가 0부터 12예요. 근데 밑이 얼마야? 2분의 1이네?
그렇다는 건 x가 얼마일 때? 최소일 때 결국 최대가 나온다는 소리고, 그러면 f0이 결국 최대라는 소리네. 그리고 반대로 x가 얼마일 때? 12일 때, 즉 최소가 나올 거고, 그 최소값은 f12가 결국 최소값 m이 되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대입이죠. 0 대입하면 얘는 2 로그 2분의 1을 미추하는, 여기다 0 대입했으니까 k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1을 없애버리면 로그 2를 미추하는 k가 결국 이 약분되면서 2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k는 4로 구해지네요. k가 4로 구해지면 여기서 f12 값을 구해보면 얘는 2 로그 2분의 1에 12 플러스 4가 되면서 이게 16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16이면 4 마이너스 8이다 라고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소문자 m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4, 스몰 m은 마이너스 8,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이었고요. 자, 10번 한번 봅시다. 자, 함수 y는 오늘 좀 쉬워요. 자, y는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시켜 이동시킨 것과 y는 로그 2를 미추하는 8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그러면 얘부터 써보면 얘는 기본적인 식이 y는 2의 x-m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 있고, 얘는 y는 로그 우선 2를 미추하는 x-2 8이니까 플러스 3으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죠. 그래 놓고 얘네들이 무슨 관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는 거네. 그러면 숫자 나와 있는 게 편하니까 얘를 바꿔보면, 넘기고 xy 자리 바꾸면 x-3은 로그 2를 미추하는 y-2다 라고 쓸 수 있고, 결국 y-2는 2의 x-3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y는 결국 2의 x-3 플러스 2다 라고 쓰여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m값은 얼마로? 3으로서 계산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의 대표 유형들은 여기까지고요.